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이지알 갱글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둘레 계통 림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첫 시간으로 둘레 계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둘레 계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둘레 계통이란 말은 어떤 말이고 림빅 시스템 안에 포함된 어떤 구조물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 옆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림빅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의미를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의미로 보면요. 림빅 시스템이라는 말은 일단 림빅이라는 말하고 시스템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의 기관을 두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죠. 림빅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총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림빅이라는 말은 보더, 경계라는 말을 갖고 있고요. 라틴어의 림버스라는 말에서 오는데요. 림버스라는 말은 엣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경계냐? 뭐에 대한? 먼저 해박적으로 보면 나이엔세팔론하고요.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텔렌세팔론은 발생학적으로 우리 이렇게 올챙이 같은 모양에서 제일 끝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세레브럴 콜텍스가 되는 부분하고 다이엔세팔론은 이제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뇌의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영역, 어떤 본능적인 부분과 사고 판단을 하는 부분의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뜻하는 영역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제 둘레라는 말을 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쌓고 있는 성벽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둘레 계통이라고 했고요. 그전에는 가장자리 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용어로는 변연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변연계. 아마 옛날 책에 이 용어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변연계라는 용어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자리와 변방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둘레 계통은 어떤 일을 하느냐? 베이지알 갱글리아는 주로 우리 모터 컨트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움직임에 대한 조절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림빅 시스템은 모터 컨트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모션,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 무드, 기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기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올팩션, 후각과 관련이 있고요. 러닝, 그래서 학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과 학습은 연관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 중에 감각이 있는데요. 뭐 시각, 그다음에 맛을 느끼는 미각,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온 피부에서 오는 감각인 어떤 일반 감각의 촉각이라든지 진동 여러 감각이 있는데 가장 기억이 오래가는 감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각적 정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기억이 오래가는 감각으로는 올팩션,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림빅 시스템이 후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긴 그림이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뭐가 있냐면요. 올팩토리 벌브라는 코 안쪽에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올팩토리 벌브라는 게 내려와 있어요. 자, 코가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코가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위쪽으로 올팩토리 벌브가 가 있고 사이사이에는 올팩토리 널브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신경들이 가면 후각내가 바로 림빅 시스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올팩션은 우리에 있는 어떤 이모션과 메모리와 이런 거에 관련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어때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기분 어때라고 하는 그 기분이 이 둘레계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떻죠? 꽃향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향수 냄새에 좋은 향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바로 이 이모션과 올팩션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능적으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아주 그 악한 악취의 냄새를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암모늄 냄새가 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꼈는데 아주 좁은 차 안에 있거나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냄새를 꼈는데 와 행복해 와 기분 좋아 이럴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후각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거를 봤을 때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올팩션이고요. 또 그런 악취라든지 그런 냄새들을 한번 맡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각인이 되는데 그것도 바로 림빅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림빅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큰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캄팔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히포캄팔 포메이션.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히포캄팔 포메이션은 히포캠푸스라는 거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덴테이트, 여기 약간 이빨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덴테이트, 치아 이랑이랑 덴테이트 자이러스하고 히포캠퍼스하고 그다음에 해마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합쳐서 히포캄팔 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에 대해서 배웠냐면 우리가 포닉스라는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포닉스. 여기 지금 뇌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일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맘밀라리 바디가 있었죠. 우리가 뇌의 심부 구조를 공부할 때 공부했었습니다. 포닉스라는 구조도 바로 림빅 시스템에 포함된다. 또 콜텍스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콜텍스는 겉질은 폴스 로브하고 트루 로브로 나누는 트루 로브는 네 가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였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림빅 로비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인슐라였죠. 림빅 로비라는 것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예요. 이렇게 뇌를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안쪽에 보이는 부분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D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림빅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탈라무스 부분 중에서 림빅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탈라무스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개의 핵들로 뭉쳐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탈라무스인데 안테리어 뉴클레어스 하고요. MD, 메디어 돌살 뉴클레어스 이런 부분들이 림빅 시스템하고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의 연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septal 리전이라는 부분인데 아주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렇게 경계져 있어요. 이렇게 종이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중격부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콜로살 에어리어 뇌들보 민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들보라는 것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해당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콜퍼스 콜로전. 우리가 뇌들보라고 하는데 그 뇌들보의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서브 콜로잘 에어리어라고 얘기하죠. 뇌들보 밑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파라 띄고 터미널 자이러스라고 되는데 여기 부분에 종말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종말판이라는 부분 옆에 있는 자이러스라고 해서 파라 터미널 자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도의 복합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의 뉴클레어 컴플렉스. 여기 아미그달로이드라는 말이 좀 생략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피리폼 로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팩토리 벌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서 넘어가면 이쪽에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피리폼 로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달라무스의 부분이 있고, 아미그달로이드 그 말이 여기 붙어 있네요. 이렇게 아미그달로이드 뉴클레어 컴플렉스.
그 다음에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탈라무스 밑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히포캠퍼스의 옆에 있는 이랑이라고 해서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 자이러스. 자이러스란 말이 빠졌네요. 자이러스. 이렇게 이런 부분의 내용이 합쳐져서 둘레교통을 형성합니다. 매우 좀 복잡하죠. 네, 이렇게 림빅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복잡한 구조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크게 바깥 꼬리와 안쪽 꼬리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깥 꼬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된 빨간색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Cingulate Gyrus, 띠이랑이라는 띠를 띄고 있는 것 같이 생긴 이 띠이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밑에는 히포캠팔 자이러스. 자, 그래서 히포캠팔 자이러스는 파라 히포캠팔 자이러스 혹은 히포캠팔 자이러스라고 하는데요. 히포캠퍼스라고 불리우는 부분, 여기 히포캠팔 포메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요 부분의 주변에 있는 콜텍스입니다. 그래서 이 콜텍스와 이 콜텍스를 연결하는 부위를 콜텍스 간에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가 바깥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깥골이. 그 다음에 안쪽에 또 그 콜텍스 안쪽에 연결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인디시움 글리세움이라고 해서 회색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쫙 돌아가면 페시오올아 자이러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작은 다발이랑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넘어오면 히포캄팔 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아 이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고 쭉 가볼까요? 가보면 여기가 종말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종말판이라는 곳 옆에 있다고 해서 파라터미널 자이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 안쪽 꼬리가 있고 바깥쪽 꼬리가 있는데 서브 콜로잘 에리어, 서브라는 말과 콜로잘이라는 말인데 콜로잘이라는 것은 콜퍼스 콜로즘, 콜퍼스 콜로즘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콜퍼스 콜로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뇌 들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 뇌 들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양쪽을 연결하는 뭐였습니까? 커미슈럴 파이버였죠. 이 커미슈럴 파이버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서브콜로잘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쪽 고리에도 포함되고 바깥쪽 고리에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에 대한 내용은 문헌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씩 좀 보면 Cingulate Gyrus라는 게 있어요. Cingulate Gyrus. 이 부분은 T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인지적 과정에 관여하고 주의 집중 과정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콜텍스의 이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에 있는 부분에 바로 아래 부분은 뭘까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단면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뇌들보입니다. 뇌들보. 콜퍼스 콜로점의 바로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요만큼의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라는 부분이 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해마이랑이라는 게 있어요. 해마이랑이요. 히포캠팔 자이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 그림은 밑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인데요. 자, 이런 그림을 있어요. 여기 안쪽에 꺾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엉커스라는 부분인데 갈고리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언커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커스 밑에 요 옆에를 보면 후각 내 고랑이라는 리나 서커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템포랄로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한 요 정도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후각 내 고랑이에요.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얼펙터리 벌브가 있고요. 냄새의 후각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로 바로 오게 되면 이쪽 부분이 후각 내 그 후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여져 있는 이 부분이 썰커스, 후각 내 고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 혹은 히포캄팔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파라라는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같은 말에 해당돼요. 그래서 해마결이랑 혹은 해마이랑이라고 해요. 해마결이랑 혹은 해마이랑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대뇌의 의식적인 기능과 둘레계통의 무의식적인 기능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공간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반면에 자세한 기전을 다 설명할 수가 없게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둘레계통의 이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 둘레계통은 변연계, 가장자리, 그래서 무의식적인 뇌와 의식적인 뇌를 연결하는 그 가장자리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했고요. 해부학적으로 나이엔세팔론하고 콜텍스에 대한 부분에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레계통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바깥 구조와 안쪽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해마이랑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